한참 끼가 쏟아지는 연애를 하던 시절 외삼촌과 외숙모가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외숙모네 집이 매우 엄격해서 외박이 절대 불가였는데 피크 있는 청춘이었던 두 분은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회사 단합대회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회사 공문까지 위조해서 말이죠. 결국에 몇 주간에 걸친 물밑 작업의 성공으로 외삼촌과 외숙모는 무사히 여행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 외삼촌은 차를 엄청 애지중지하시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서 큰 외삼촌 차를 타게 되면 꼭 신발을 털고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전 그냥 안 타요. 아무튼 그런 큰 외삼촌의 MR을 빌다시피 해서 빌리고 목적지의 서해 어디쯤에 바닷가로 정하고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두 번이서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휴게소에 들러서 맛있는 간식도 사 먹고 날짜도 10월 언저리쯤이라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였던 터라서 두 분은 무척 들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한 두 분은 숙소에 짐도 풀고 이른 저녁을 먹으러 바닷가 쪽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수많은 횟집이랑 조개구이집을 천천히 둘러보는데 그날이 평일이어서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회나 조개구이 맛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게다가 두 분 다 돌로 밥을 해먹어도 둘만 있으면 행복하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 제일 괜찮아 보이는 횟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나 한 입 자기 한 입 쌈도 싸주고 그렇게 분위기가 익으면서 두 분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대요. 한참을 이어진 술자리로 인해서 외숙모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고 외삼촌도 조금씩 취기가 오르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드문드문 자리를 잡았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해서 결국엔 외삼촌과 외숙모 두 분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눈앞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외삼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많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한참을 더 술잔을 기울이던 두 분은 기분 좋게 취기가 올랐고 숙소로 가기 위해서 계산하고 바닷가 산책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산책로라고 해봐야 차들이 횟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래사장 위에 둔덕을 만들고 그 위에 도로를 깐 정도라서 그 도로 옆이 바로 모래사장이었고 또 그 옆으로 바다가 바로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요. 숙소까지 두 분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천천히 걸어오는데 외숙모가 바다를 가리키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놀라서 외숙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예요. 외숙모는 어떻게 좀 해보라면서 재촉을 하는데 한밤중에 바닷가에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주변에 두리번거리면서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평일이라는 특성상 관광객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외삼촌은 외숙모한테 아까 그 횟집에 가서 사람들 좀 불러오라 하고 모래사장 쪽으로 내달렸다고 합니다. 달려가면서 조금만 참으라고 소리 지르고 바닷가로 뛰어들었는데 의외로 깊지도 않은 곳에서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있었대요. 외삼촌의 어깨까지 오는 높이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목을 뒤에 걸고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이 꿈쩍도 안 했대요. 저희 외삼촌이 키도 크고 풍채도 좋아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폭인 줄 알고 말도 잘 안 거는 그런 스타일인데 외삼촌보다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이 더군다나 물에 빠져서 기운도 빠졌을 텐데 전혀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발버둥만 치더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물보라가 일어서 외삼촌 눈엔 바닷물이 들어가고 난리도 아닌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힘을 주고 용서봐도 꼼짝도 안 하니까 외삼촌도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대요. 나중엔 입에서 욕까지 나오면서 가만히 좀 있으라 하는데 계속 발버둥만 치고 앞으로 전혀 나갈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한참을 시갱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기절을 시키고 데리고 나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삼촌이 뒷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때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대요. 외삼촌은 키가 크니까 어깨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는데 그 사람은 외삼촌보다 체구가 작아서 목 아랫부분까지 찰랑찰랑 물이 차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빠지면 발까지 저어가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외삼촌이 잡고 있는 상체 부분은 나오려고 허우적대는데 하체 부분은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상체가 그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허우적거리면 그 여파로 다리 부분도 조금은 움직여야 되는데 일부러 안 움직이는 건지 아님 그 자리에 못이 박힌 건지 하여튼 조금도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너무 놀란 외삼촌이 그 사람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외삼촌 쪽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뒤돌아서 오히려 외삼촌의 목 부분을 팔로 감싸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저희 삼촌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얼굴은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머리를 짧게 깎은 저희가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그런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체구에서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외삼촌이 목에 둘러져 있는 그 사람의 팔을 풀려고 애를 썼는데 풀어질 생각을 안 했대요. 그리고 외삼촌을 내리 누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었대요. 내려가지 않으려고 죽으림을 다해 버티던 외삼촌이 결국 그 힘에 못 이겨서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외삼촌은 그때야 보고 만 거예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던 그 남자의 하체 부분이 칼로 잘라내기라도 한 것처럼 감쪽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에 반만 내밀고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죠. 외삼촌은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어요. 위에서 내려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밖으로 나올 엄두도 안 났고 딱 그대로 죽겠구나 라는 생각만 들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대요. 그렇게 반항하던 힘을 빼고 외삼촌이 축 늘어지려는 그때 갑자기 외삼촌이 몸이 둥실하고 뜨더니 물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외삼촌의 뺨을 불이 나도록 세게 쳤는데 시신할 것 같은 그 와중에도 너무 아파서 정신이 확 들었대요. 그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아까 봤던 횟집 주인 아저씨가 외삼촌을 마구 흔들고 있었고 외숙모는 거기까지 들어오진 못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횟집 사장님이 외삼촌을 없다시피 해서 모래사장으로 겨우겨우 끌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울고 있던 외숙모가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머리를 몇 번 흔들고 정신을 차린 외삼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숙모를 보니까 저기 좀 보라면서 왜 저걸 붙잡고 그러고 있냐고 하더래요. 외삼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외숙모가 가리킨 곳을 쳐다보니까 웬 통나무 하나가 바닷물에 둥둥 떠있는 거예요. 그 통나무 가지 끝에 흰색 천 같은 게 매달려 있었는데 횟집 사람을 부르러 간 외숙모가 달려와서 보니까 외삼촌이 그걸 붙잡고 씨름하다가 바닷물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란 횟집 사장님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외삼촌을 구해낸 거고 분명 외삼촌은 사람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똑똑히 봤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던 거죠. 외삼촌을 구해주신 횟집 사장은 투덜거리면서 바닷물의 한 지점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지 말라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겐 금기 같은 거라고 툴툴거리면서 그 소리 하고 사라지셨대요. 한참 동안 모래사장에서 멍하게 있던 외삼촌은 울고 있는 외숙모를 달래서 숙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서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그 바닷가에 한시도 있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이한 경험을 하고 외숙모가 외삼촌을 부축해서 짐을 풀었던 숙소로 들어가는데 카운터에서 심드렁하게 TV를 보던 모텔 주인분이 외삼촌이랑 외숙모를 불러 세웠대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거 알만한 분들이 왜 그래요. 혼숙은 안 돼요. 이랬대요. 아까 전에 짐 풀고 나갈 땐 즐거운 여행다라면서 웃어주던 주인이 인상을 팍 쓰면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안 그래도 두 분 다 바닷물에 흠뻑 젖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외삼촌이 짜증이 난 거예요. 아까도 둘이 들어가서 짐 풀었는데 이제 와서 왜 딴 소리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 거기 뒤에 있는 남자분 말이에요. 그분은 안 된다고요. 이러면서 한마디도 안 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그 순간 등 뒤로 소름이 돋으면서 할 말을 잃고 서로를 마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텔 주인한테 지금 누구 보면서 하는 소리냐고, 자세히 보라고, 우리 말고 또 누가 있냐고 재차 되물었대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하던 모텔 주인이 고개를 돌리고 작은 카운터 구멍으로 눈을 빼꼼히 내밀더니 다시 한번 외삼촌이랑 외숙모를 쳐다봤대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던 모텔 주인이 카운터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더니 아까까지 같이 있던 남자분 어디로 갔냐고 오히려 외삼촌한테 되묻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두 분 다 물에 빠져서 퍼렇게 질려있는데 모텔 주인까지 이상한 소리 하니까 외숙모는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외삼촌이 겨우 지탱하고 들어올 때부터 2명뿐이었다고 모텔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방으로 올라가는데 등 뒤로 모텔 주인의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분명 3명이서 들어왔는데 거의 이상하네, 이라는 말소리 말이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떠내온 여행인데 두 분 다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서둘러 방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 좀 하고 젖은 몸을 말리고 있었는데 외숙모가 너무 무서워했대요.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는데 모텔 주인이 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못 있겠다고 하더래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외삼촌도 아까부터 계속 모텔방 출입문 쪽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신경이 쓰였대요. 몸이 좀 마르면 차 안에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술이 깨는 대로 여길 벗어나자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짐을 싸고 모텔 주차장에 세워졌던 차 트렁크에 싣고 차 속에서 잠깐 눈을 붙이기로 하셨대요. 운전석이랑 보조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외숙모한테 담요까지 덮어주고 나서야 외삼촌도 피곤이 몰려와서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숙모가 몸을 흔드는 진동소리에 눈을 떠보니까 외삼촌이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벌써 해가 떠오르려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외삼촌은 외숙모가 눈을 뜬 것도 모르고 정면만 주시하면서 운전에 열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숙모가 보조석 시트를 올리면서 언제부터 이런 거냐고 묻는 건데도 대꾸도 안 하고 더운 날씨도 아닌데 이마에 식은땀까지 송글송글 맺혀있더라는 거죠. 그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껴서 외숙모가 운전하는 삼촌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삼촌이 기겁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그 소리에 더 놀란 외숙모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외삼촌은 그제서야 속도를 줄이면서 차를 갓길에 세웠다랍니다.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가 피곤함에 골아떨어진 외숙모와는 달리 외삼촌은 악몽을 꾸면서 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정면으로 누워자던 외삼촌 얼굴에 차가운 뭔가가 똑하고 떨어졌대요. 그 소름 끼치는 차가운 느낌에 외삼촌이 눈을 떴더니 바로 자기 눈앞에 아까 봤던 남자 얼굴이 둥실하고 떠있더라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란 외삼촌이 벌떡하고 일어났는데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놀란 마음에 숨을 몰아쉬면서 이마에 흐른 땀방울을 닦아내는데 외삼촌 티셔츠의 목 부분이 심하게 젖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 부분을 보니까 땀을 흘렸다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이 흥건하게 고여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서 외숙모 쪽을 쳐다보는데 외숙모는 몸을 차문이 향하게 옆으로 누이고 곤히 자고 있었더래요. 그리고 시선을 다시 돌리는데 자동차 사이드미러에 웬 남자가 얼굴을 처박듯이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썬팅된 자동차 안에선 그 사람 옆모습이 보이는데 사이드미러에 비춰진 그 모습이 아까 봤던 그 남자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했던 거죠. 외삼촌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핸들에 얼굴을 쳐박았대요. 그 남자랑 눈을 마주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그 남자를 쳐다보는데 사이드미러에 한참 동안 얼굴을 쳐박고 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외삼촌 쪽으로 돌리더니 이번엔 썬팅된 차 유리에 얼굴을 미친듯이 들이대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찾는 것처럼. 그 바로 밑에 외숙모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남자가 유리에 얼굴을 처박은 채로 눈알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외숙모 쪽을 쳐다보더니 입을 해벌쭉 벌리고 웃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삼촌이 정신을 차리고 앞뒤 볼 것도 없이 차를 빼서 그 길로 내달린 거고 그 후로 무서워서 사이드미러는 쳐다도 못 보고 정면만 보고 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야기를 마친 외삼촌의 이마에는 그때까지도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고 합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야 외삼촌은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고 두 분의 여행은 허무하게 마무리가 됐죠. 근데 공포심이 서로를 엮어준 건지 뭔진 모르겠어요. 외삼촌은 그때 외숙모가 안 구해줬으면 이름 없는 바닷가에 물귀신 됐을 거라고 실없는 농담도 하고, 외숙모는 다 큰 남자가 그렇게 벌벌 떠는 게 귀여웠다 하는 거 보면 천생연분은 맞지 싶어요. 결국 즐거운 마음에 시작된 여행은 공포로 마무리가 됐고 두 분이 겪은 일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과연 그 남자는 무엇이었고 모텔 주인이 본 건 또 누구였을까요?